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이틀째 먹통입니다. 일단 민원 서비스 정부24는 임시 재개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네,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전산망에 장애가 생기면서 각종 증명 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24시간 비대면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그 온라인 서비스 정부24까지 멈췄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임시 재개가 됐다고 하죠. 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 민원 서류 관련해서 뭐 이런 발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세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월 시스템이 접속은 되는데 이 접속을 한 다음에 공무원분들만 접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예. 인증서 키 같은 게 있는 것인데 이 인증서 키 부분에서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엔 접속이 되지만 인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서류들을 이제 지자체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갔는데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불편을 많이 겪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민원 서류들을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24라고 예. 이 정부24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어제 오후부터는 정부24도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돼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24에서 많이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24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떠한 서류를 떼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또 지자체에 찾아가도 못 된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새벽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로 재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세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시 재개까지도 소식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아직 원인도 파악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혹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 혹시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임시 재개가 된 상황이니까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속보로 일단은 임시재개가 됐다는 네. 부분만 나온 상태고 임시재개의 범위도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와중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원인이 이제 예상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절차를 진행을 했고 이제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계속 그걸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못 잡은 거죠. 네. 못 잡았다 보니까는 지금 총력을 다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예. 아직까지 지금 소식으로는 어떠한 원인이 있다든지 이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그 서비스인 세월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24가 있는데 지금 둘 다 먹통이 됐다가 민원24는 임시 재개가 된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지난 2015년 3월에 그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세월이라는 시스템이 마비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2시간 만에 복구가 됐단 말이죠. 지금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때 당시가 이제 3월 9일이에요. 2015년 3월 9일에 오전에 10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이 세월 시스템이 이게 아예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연됐던 거예요. 처리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는 네.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2시간 만에 이제 복구가 됐었고 그때 이제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이게 이 망에 비해서 소프트에 비해서 당시에 이제 조회를 이렇게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과부하가 걸려서 지연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과부하라든지 지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복구의 방법이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도 TF 구성해서 얼른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고요. 급하게 서류를 떼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부가 대안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급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화면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됐다 보니까 당장 뭐 부동산 거래나 경제적인 어떤 차질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전입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임대차를 들어가면 전입 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이 권리관계의 선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는 네. 내가 지금 그 부동산 거래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기로 좀 받아서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방안을 잡고 있고 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에 대해서는 원래 기일이 지나면은 이에 관해서 뭐 추가적인 금액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두고 일단은 이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피해가 이제 발생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괄 보상이 되는 건지 혹은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만약에라도 일괄 보상을 뭐 하겠다라고 방침을 잡는다면 일괄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괄 보상이 된다면 결국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이 서류 발급이 문제가 생겨서 뭐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보려면 그 최근에 카카오 관련해서 먹통 사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관련 소송이 이제 저희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것들을 봤냐면 이 손해배상이라는 건 세 가지가 일단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뭐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원인행위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손해와 원인 사실 간의 인과관계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네. 증명 자체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당시에도 저희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뭐 일괄적으로 뭐 위자료라든지 이런 걸 배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고 지금 지난 8월에 이 소액 사건으로 카카오 관련해서 일단은 판단이 난 게 하나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예, 인당 1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법리의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소송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어떤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할지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일단 당장에는 일단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을 겪었고 아니면 이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 소식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여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일단 그 예전 일이다 보니까 어떤 사안인지 정리부터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5년 9월에 이 제일모직과 그리고 이 구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삼성물산이라는 법인 하나가 된 것인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됐던 게 이 두 회사가 별도의 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그룹 내에는 있지만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합병을 하려면 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주당 가치를 달리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모직의 주식의 가치가 한 주당의 금액이 이 삼성물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봐서 1대 0.35의 비율로 합병을 합니다. 아, 예.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에 주식 3개를 주고 제일모직 주식 하나를 받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삼성물산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주주총회나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이 주주총회 결의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 이슈도 나오고 이제 국정농단 이슈도 여기까지 이제 퍼지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이
회사의 가치 평가라는 건 객관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예.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뭐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굉장히 좀 큰 부분을 가지고 있던 주식이 뭐가 있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제일모직의 가치도 같이 올라갔던 것으로 봤던 것인데 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좀 낮게 평가가 되다가 예. 갑자기 이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확 올라갔다는 그런 의혹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게 또 왜 쟁점이 되는 거냐면 제일모직의 주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재용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그룹의 이 전체적인 이 조금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삼성물산을 합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제일모직한테 유리한 시점에 유리한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회계 관련해서 분식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검토를 한 끝에 재판에 이제 넘기게 되는데 재판에 넘기면서 5가지 죄명을 받았어요. 5가지 죄명인데 일단 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부당 거래 행위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 이렇게 한 가지씩 죄를 각각 받고 또 하나가 업무상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무엇이냐면 이 법인에 대해서 내가 법인의 일을 보는 사람인데 이 법인의 그 일을 보는 거에 대한 임무를 위반해서 이 법인에 오히려 손해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예.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이게 이제 배임이 되는 것인데 이 업무상 배임으로 아마 삼성물산 쪽에 이 손해를 가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외부 감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거짓 공시 그리고 분식 회계를 받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인이 이 내부적인 감사만 가지고는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부 감사의 과정에서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거짓 공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5가지 행위가 있었다라고 봤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3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이 검토가 돼서 19만 페이지 정도의 기록이 제출이 됐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3년 2개월 만에 1심이 이제 결심이 이제 됐고 17일 날 됐고 이제 1월 26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이제 알려진 상황인데 1월 26일 선고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이게 검찰의 구형이 얼마죠? 검찰의 구형은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만큼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예, 예.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보다 뭐 많이 선고하는 경우도 정말 가끔 있고 아니면은 뭐 그보다는 보통 동의를 하거나 적게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 내년 1월에 나온다라는 1월 말씀이신 거죠? 26일입니다. 예, 예. 네. 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말을 했나요? 예, 일단 이재용 회장 측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흡수합병의 과정 자체가 이런 뭔가 경영권 승계라든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 회사를 조금 투명하게 이 구조를 그룹 전체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좀 적대적 M&A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던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이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그런 앞으로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좀 배려해 달라 이런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주제가 또 하나가 더 있어서요. 예,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는데 일단 혐의가 뭐였습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데 이제 혐의가 3가지입니다. 3가지고 하나가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하나가 위조 사문서 행사, 또 하나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잔고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은행에서 이렇게 잔고가 있습니다라고 증명해주는 그게 있는데 이것을 위조를 해서 총 349억 원이 있다라고 4번에 걸쳐서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보이려 이제 했다. 그렇죠. 위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도촌동 땅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4억 1천만 원 계약금을 주고 이제 총액 41억 매매 대금으로 해서 4억 1천만 원 계약금을 줬다가 한번 이 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해지되고 이 계약금이 몰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이 최 씨의 계약금이 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계약금 몰치에 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다가 지금 이 4개의 이 위조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 100억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다라는 이 문서를 제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위조된 사무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위조 사무소 행사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별도의 법이 이제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청동 땅이 나중에 10월달에 결국에 이제 매수가 되는데 이 매수 명의자가 이 최 씨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공범으로 지목된 안 씨가 있습니다. 네. 이 안 씨의 사위 명의로 일부가 이제 이전이 되고, 그러니까 매수가 된 것으로 되고, 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도 최 씨의 명의 신탁 법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을 하면서 그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실명이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이 3가지 위반으로 해서 징역 1년이 1심에서도 선고가 되고 항소심에서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상고심에서도 이 상고 기각이 되면서 확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해서 보석을 청구했는데 그 보석 청구마저 기각이 돼서 언제까지 수감 생활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이 최 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네. 이제 지난 7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7월 21일에 항소심 선고가 되면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재판 네. 중이기 때문에 내가 보석 상태에서 밖에서 좀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네.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9월 정도에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일단 상고심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피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석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석 청구도 같이 기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구속 상태에서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고 7월에 구속이 됐고 이제 징역 1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전 사위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2018년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제 서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곳에 전무이사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타이 이스타젯이 지금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냐면 이스타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상직 의원이 그 운영했던 이스타항공이 있는데 이스타항공에서 71억 원을 이제 설립 자본금으로 준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제로는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관계회사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스타항공에서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이 타이 이스타젯에 이 취업을 하는 행위가 부정 채용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부정 채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뭐 업무 방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관련 이런 사무실들을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최근에 실시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이게 조금 쟁점이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 이상직 전 의원의 주도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 씨의 그 부정 채용이 진행된 것에 대한 혐의를 지금 수사 그렇죠. 중이다. 의혹이 있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